안녕하세요, 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 술 해는 밤입니다. 자, 술잔을 들자. 좋은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알아보고 싶게 만든다고 하죠. 이 별에는 밤이 그렇습니다. 이 라벨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이 술 지게미가 차 있는 위로 청주가 떠 있는데 그 청주 떠 있는 부분에 이제 달 모양과 구름, 별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 위치가 절묘해서 정말 라벨을 예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밤을 표현하는 까만색 글씨에 이 달과 별은 또 금색으로 포인트를 줬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는 강원도 홍천의 산골짜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름이 술해는 밤, 굉장히 어감이 한국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낭만적인 어감이 있어요. 이 술 새는 밤이라고 했다면 너무 1차원적이라 어감이 살지 않았을 텐데, 술 해는 밤, 미묘한 어감인데 한국 사람만 알아듣는 예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모티브로 한 제목인데,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은 별을 세고 있다는 뜻이죠. 가을시인데 이 술해는 밤 디자인과 제목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라벨 디자인과 맛 또한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술해는 밤, 별에는 밤처럼 굉장히 느긋하고 슴슴하고 차분한 맛이거든요. 이게 술 이름이 외국어였다면 이런 낭만적인 느낌이 전해졌을까 하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이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술을 만들어도 정말 뺏어서 지어주고 싶은 그런 이름이에요. 이 라벨을 보시면 구름 같은 술 지게미 위에 이 별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이름처럼 술도 새고 별도 새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술은 술지게미와 청주를 섞지 마시고 그냥 청주를 먼저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향을 모아주는 잔에다 청주를 따라 마시면 이 참외향도 나고 곡물의 고소한 향기도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술지게미를 섞어서 마시게 되면 이 참외향은 술지게미 고소한 향에 가려지고 별다른 향이 느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술지게미로 인한 입안의 텁텁함도 약간 남고요.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쌀과 누룩과 물만 들어간 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수이다 보니까 향이 그렇게 팡팡 터지지 않고 약간 드라이한 맛이에요. 처음에 약간 곡물의 단맛이 약간 있고 뒤에 산미가 쳐서 가볍게 해주고, 그치만 특별한 향이 없어서 어떤 안주와 마시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매운 안주든 뭐 다른 안주든. 대신에 이 술의 향기와 맛을 즐기시려면 안주 냄새만 맡아도 이 향이 방해가 될 만큼 여리여리하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서 즐기시면 이 원하는 방향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식품 유형에 탁주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건 생주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살균주였으면 살균 탁주, 살균 약주, 이렇게 앞에 살균을 붙여야 되거든요. 일반 6도 막걸리보다 2도 높은 8도 막걸리인데 전혀 6도 막걸리보다 도수가 높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물론 고도수 술에 비해서 굉장히 도수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부드럽겠지만 그 도수에 비해서 알코올감이 특히나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이 술해는 밤을 만들고 있는 두루 양조장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하고 있어요. 강원도 홍천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빛공해가 없는 곳이에요. 이 빌딩 불빛이나 가로등 불빛이 있으면 이 별이 안 보이거든요. 저도 군대 훈련 받을 때 홍천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데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불빛이 없기 때문에 별이 정말 쏟아질 것 같이 많이 보이거든요.
두루 양조장은 누룩도 이화곡도 만들고 밀누룩도 만들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밀누룩을 만들 때 밀을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쌀도 생산하시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모작을 하시는 거죠. 밀도 재배하고 그다음에 쌀도 재배하고 정말 고된 작업인데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 국내산 밀이 또 비싸잖아요. 생산량도 많지 않고 정말 부지런하게 재료까지 만들어서 술을 빚고 계십니다. 또 감미료를 안 넣으려면 좋은 재료를 써야 하기 때문에 쌀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가격을 예전에 주전자에 사와서 이 설탕 타먹던 그런 막걸리들과 단순 비교를 해서 요즘 막걸리 너무 비싸졌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이제 술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재료도 바뀌고 공법도 바뀌고 해서 맛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 술을 마시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마시다 보니까 술 맛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예전 맛만 못하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과자를 지금 먹어보면 맛이 있을까요? 솔직히 맛있는 과자는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의 추억과 먹었을 때 그 환경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맛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요즘 과자들에 비해서 재료도 안 좋고 공법도 안 좋기 때문에 맛이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전통주가 예전의 맛과 공법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정보를 알려드리는 개념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옛날 일회용 필름 카메라랑 지금 디지털 미러리스 카메라랑 가격도 많이 올라갔지만 성능과 내용도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술에는 밤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강한 안주 또는 이제 개성 강한 술 먹은 다음에 이 술에는 밤을 먹으면 정말 물 같고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대신에 슴슴한 안주나 안주 없이 이 술을 마셔보면 정말 곡물의 슴슴한 단맛과 누룩함과 섞인 또 구수한 쌀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퍼져나오거든요. 이런 저도수 생주의 단점인 이 유통 과정에 술 맛이 많이 달라지고 후발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 도수도 낮아서 유통기한이 짧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주를 마실 수 있는 건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전통주와 가까운 일본에서 생산하는 나마자케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술은 물을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고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가게에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생주가 이 한국 술 뿐인 거죠.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그 유럽 사람들도 마실 수 있는 생주가 맥주인데 그나마도 그 양조장에서나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유통될 수는 없거든요. 효모를 걸러내지 않고 들어간 채로 케그에 넣으면 그게 당연히 유통 과정에서, 유럽은 또 유통 과정이 길고 넓잖아요. 땅이 넓다 보니까 이동하다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 처리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이크로 필터링을 통해서 비열 처리라고 하죠. 효모를 거의 다 걸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효가 안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터지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거품을 많이 생성한 다음 마시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선 생주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름만 생맥주이지 원래 사맥주예요. 효모는 다 걸러냈다. 여러 환경에서 마셔봐야 하는 이유는 내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마셔보고 판단하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가 먹어본 그 맛의 술이 아닌 걸 수도 있거든요. 이 발효도 전통 방식으로 항아리에서 발효를 하고 계세요. 이 항아리가 외부 온도 변화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순두부찌개 같은 거 뚝배기에다 하면 쉽게 식지 않잖아요. 그런 효과인 거거든요.
또 항아리는 완전히 밀폐된 게 아니라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숨도 쉰다고 하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식초도 판매하고 계세요. 식초도 생산하고 술도 생산하고 양조장이기 때문이죠. 이 술만 생산하는 곳은 보통 주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라벨에 밀 함유라고 써 있는데 이 밀 함유는 밀을 재료로 술을 빚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밀로 술을 지었다면 이 재료에 따로 밀을 표기해야 합니다. 근데 재료 리스트에는 밀이 없고 밀 함유라고만 써 있으면 이 밀은 누룩에 들어간 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술에는 밤은 온도가 올라가면 좀 더 텁텁해지고 더 쓴맛이 올라와요. 그렇지 않아도 드라이한 맛인데 이 상온이 될 때까지 마시지 마시고 찰 때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외향이 안주 없이 먹으면 이런 참외향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넓은 잔에다 마시면 참외향이 안 나요. 우리 코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잘 발효된 슴슴한 참외향에 구름 같은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산미도 있고 누룩향도 있는 여리여리한 술입니다. 이 여리여리함은 다른 개성 있는 술과 또 다른 매력이에요. 이 다른 생주들이 다 저마다 자기의 특징적인 향기, 맛을 뽐내고 있다면 이 술은 그냥 슴슴하게 다른 안주도 받쳐주고 또 술맛도 질리지 않고 은은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슴슴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비 중에 조금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있어서 그걸 엄청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선비가 있고, 또 비슷하게 공부를 했지만 자기 아는 걸 뽐내지 않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자기가 할 말을 아끼는 그런 선비가 있다면 이 술에는 밤이 그런 선비일 것 같습니다. 되게 겸손한 맛이에요. 이 술의 맛을 온전히 즐기고 향을 즐긴 다음에 안주랑 먹으면 그때는 이 술 맛을 또 오해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술의 맛과 향을 아니까. 이미 은은하고 꼬숩다라고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술은 특히 한두 잔 가볍게 마시기에는 별로예요. 이 쭉쭉 들어가는 맛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려고 슴슴하게, 오늘은 이 낭만적인 이름의 술 해는 밤 마셔봤습니다. 다른 개성 있는 술 다음에 마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자마자 첫 번째 술로 마시거나 아니면 충분히 즐겼다 싶으면 다른 여러 안주들과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요리 맛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맛있는 안주가 있는 집에서 안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술이에요. 겸손한 선비. 쌀도 누룩도 다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무농약으로 재배하면 다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해충도 조심해야 되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술잔을 들자. 오늘 고생했으니 눈빛만